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 시작 전에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금천구에서 첫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부실한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지방자치법 제47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저는 최종 후보 3인의 심사 서류를 요청했으나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했다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했습니다. 회의에서 위원회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의결을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고요. 어, 만약에 이렇게 의결을 했다면 상위 법령을 넘어서는 위원회의 명백한 월권 행위임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제가 행감 자료로 반드시 세세하게 재요청할 예정이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행감 자료에서는 제가 대표이사님 채용에 관련된 서류를 받았는데 지금 대표이사님 4대 대표이사님 채용 서류만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5가지입니다. 그중 프랑스 문화원 문화관, 한국문화예술회관 직무기술서와 증빙 서류는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경력직을 뽑는 기본 자료입니다. 직무기술에 대한 내용의 부실함은 부족하지만 적어 주셨으니까 저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무기술서에 따른 증빙 서류는 모든 면접과 이력서의 기본입니다. 뭐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대표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직원을 뽑을 때도 해당 경력이 증빙이 되느냐에 대한 서류는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고 기술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했는데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서류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서류가 제가 프랑스 니스 대학원 성적 확인 증명서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요청서를 받고 주신 자료가 지금 해당 홈페이지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과목 하나. 이게 성적 증명서라고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엄사필 의원님, 저희 지금부터 시간을 넣겠습니다. 네, 시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저희 금천구 주민 전체의 투표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대표이사님이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설득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조차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챙겨주시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요. 이런 시작이 어떻게 인사청문회의 공정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료를 바로 가져오실 수 없으셨다면은 저는 적어도 어떤 과목들은 어떻게 했었다라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cap처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자기소개서에 따르면은 개혁적 마인드 예, 재정 업무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와 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저희 네.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네. 단답형으로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2026년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2023년에서 3년에서 16년입니다. 16년이요. 네. 2016년에는 제가 재정실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재정 담당관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재정 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으셨습니까? 재정 담당관실에서는 제가 그 문체부의 재정 편성, 그러니까 예산 편성 총괄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네.
네, 이력서에도 그렇게 적어주셨고요. 네, 네. 그렇다면 보조금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예산 안에 네. 보조금이 들어 있었습니까? 저희 문체부는 그 많은 사업이 민간 경상보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요. 네, 그럼 그 안에 민간 단체 보조금 사업이 들어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릴 내용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내용 중 참고인 등의 면담 조사 시 예술정책관 B씨의 진술조서 내용입니다. BH 정무수석실 주도 민간 보조금 TF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민간 단체 보조금 신청 내역의 파악을 위해 문체부에도 지시하였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국에서 오 사무관이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기획조정실 재정 담당관 부서 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담당자 및 예산 프로그램 주무관은 디브레인에 등록된 문체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전체 현황을 정리해서 BH 고문수석실로 전달하였다고 하였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 앞에서는 네. 예산 편성 총괄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하시고 네, 네, 네. 그 당해 내에 네. 지금 민간 단체 보조금 지원 담당자 및 예산 프로그램에서는 관련된 해당 블랙리스트에 있는 네. 단체 및 개인을 제외한 채 보조금 지원 내용을 현황을 정리해서 고문수석실로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네. 모르십니까? 네, 전혀 모릅니다. 예산 총괄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럼 저희는 저희 업무 분장이 민간 경상보조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혹시 그분이 뭐 그걸 아시는지 제가 뭐 확인할 길은 없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편성 총괄로 저는 문체부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거든요. 제 밑에 사무관이 2명이 있고 주무관이 2명이 있었습니다. 각각 전담하는 업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제가 사실 뭐 제가 모르는 거니까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체부 30년간 근무하신 공직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근데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네. 그 네.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응, 특별법에 대한 요구, 그리고 문체부와 함께 협동 조사를 하고 싶고 함께 그 관련된 사항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싶어 하는 분들 지금 아직도 피해보고 있는 문화예술계 분들이 계시는데 네. 방금 책임 있는 경영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관련된 내용 본인이 후보자님께서 스스로 자기소개서에 예산 편성 총괄 업무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네. 지금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내용에 있는 내용은 전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셨다라고는 하시는데 또 이 내용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이런 과거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의 실무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내용이 관리자로서 책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서 정부 지원 배제 대상자 9,473명을 추려낸 민주국가의 헌법 정신을 파괴한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 뭐 진두지휘를 했던 국정원이나 문체부의 고위 관리자의 책임이 더 크겠지만 저는 문체부에서 근무를 했던 특히 지금 재정 담당관실에서 근무하셨던 이력이 있으시고 그 전에는 예술정책실에서 있으셨잖아요. 그때는 또 MB 때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지금 수사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박근혜 정권 중심으로 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해당 부서에 계셨고요. 근데 지금 네. 아무것도 모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문체부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또 적어주셨던,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자기소개서와 지금 발언에 하셨던 책임 있는 경영이 어떻게 책임 있는 경영으로 재단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네, 짧게 말씀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진상조사 그 부분은 사실 제가 2010년까지 근무하다가 2017년에 이제 한글박물관으로 그 자리를 옮겼거든요.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상조사 결과 보고 작성 이런 것들은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한글박물관에 와서나 나왔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16년에 그 재정실에 있을 때는 그걸 제가 접하지 못했었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 이명박 정권 때 제가 예술이 담당 사무관을 하면서 또 저는 그 통영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이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통영 쪽에 많은 이제 민간 단체들이 그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도 저는 사실 제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윤희상 음악제 그 건에 대해서도 예술위원회 전체 회의를 하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할지 말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담당 국장님하고 그 부분 가지고 엄청나게 논의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 윤희상 음악제에 결국엔 지원하는 걸로 관철시켰습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창작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창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 발언하신 내용들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또 적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공립문화예술기관, 전국문화재단과 문화예술회관의 휴먼 네트워크를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앞으로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영을 하시겠다라고 자기 소개서에 적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한문연에 계실 때 네. 한문연의 조직은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데인지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한문연의 조직은 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문연의 고유 목적 사업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한 축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역 문화재단을 지원하는 그런 큰 두 가지 고유 축이 목적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유 목적 사업은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예회관 아카데미 종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 문예회관 운영 현황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예회관 컨설팅 사업, 이런 것들이 고유 목적 사업으로 있습니다. 네, 그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예회관들의 연합회 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네,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그 문예회관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대표하는 기관 중에 세종문화회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세종문화회관 탈퇴는 언제 했습니까? 한문연 탈퇴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각이 기억나지 않지만요, 작년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해당 그 한문연에서 세종문화회관이 탈퇴할 때 근무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탈퇴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탈퇴 사유를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문서로 저희한테 왔었는데요. 다양한 많은 지원인가 하여튼 다양한 지원을 못 받았다, 자기들이 회원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탈퇴한다는 걸 문서로 저희한테 사전에 아무 설명도 없이 저희랑 뭐 업무 협의도 없이 문서만 딱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관 규정에 의하면 탈퇴를 하려면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저희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 판단을 맡겼고, 그래서 이사회 결정이 탈퇴를 수용하는 결정을 해서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네트워크를 잘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대표적인 문예회관 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 서면으로 탈퇴를 요구하기 전까지 그 어떤 소통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몇 번이나 후보자님께서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금천문화재단의 비전 또한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런 중요한 한문연의 본질에 가까운 기능에서의 세종문화회관의 탈퇴를 해당 직위를 하셨을 때도 방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결된 아니, 죄송한데 제가 그거 방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 방관했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방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이어서 요청이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2022년 해외 연수 참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셨습니까? 2000 몇 년도요? 2022년입니다. 네. 한문연에 종사하실 때 네, 그랬습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죠? 2022년에는 제가 가지 않았고요. 네. 그때는 제가 간 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2022년도에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예. 2022년도에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워낙 급하게 제출하느라고 그 내용을 숙지를 못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유럽하고 미주 뭐 네, 그렇게 맞습니다. 갔을 겁니다. 예. 네, 지금 그리고 문예회관 참가자 명단이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났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예관 참관한 사람 참가자 네. 관련해서 해외 연수와 관련된 네.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네. 모르겠는데. 문예회관 참가자와 그 해외 네. 연수 같은 경우에서는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실무 종사자 분들이 대부분 연수에 참여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재단 대표분 세 분이 실제 연수를 다녀오셨고 이때 위원회로서 위원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공정성이 있는지 저는 앞으로 금천문화재단의 공정성은 어디서 기여할 것인지 과거의 행적들을 되짚어 봤을 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의회 그리고 주민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숙지하고 있고 염두하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말씀에서 이 부분을 다 짚어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도 한문연에서 탈퇴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시는 방향성은 기관들의 표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깊숙하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자기소개서에서도 계속 멋진 플랫폼을 구축하시겠다라고 하셔서 그 멋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이게 주민들에게나 아니면은 지금 금천구에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앞으로의 재단이 어떤 모습이겠다라고 그려지는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주셨어야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네. 답변 드릴 수 있는 네, 기회 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재단에는 정책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정책실에서 지금 방금 그 윤영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네. 사실 후원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네. 후보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운영 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던가 후원의 모금이 아니, 운영 규정이 규정, 네, 제정이 안 그 됐어요. 계획서 상에도 나중에 살펴보시면 제가 구정 질의했던 내용인데 계획서 상에도 후원 목표 금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게 진행된 건도 있습니다. 네. 네, 정책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해당 정책실에서 근무하셨던 분은 계약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금천구에는 이분이 다시 본부장 자리로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부장 자리로 온다는 네. 그 소문이요. 네. 그런 소문은 전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업무를 네. 하셨던 분이 본부장으로 들어오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 공개 경쟁 채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공개 업무 경쟁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분 업무 능력을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반드시 재단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네, 네. 재단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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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화예술 활동에 활성화하는 것도 네. 굉장히 큰 축이지만 네, 재단의 역할을 훌륭히 할 수 있는 네. 충분한 업무 능력이 있으신 분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 뭐 당연한 일이죠. 네. 네, 그런 능력들을 살펴주셔서 네. 채용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사의 투명성과 네. 공정성이 우리 주민분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네, 네,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 추가 질문은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그 지금 질의 중간에 네. 답변하고 싶었던 내용 있으시겠다고 하시니까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중에 그 22년도 그 해외 연수 관련해서 대표자들 세 분이 가신 부분에 대한 불만 기사가 났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 대표자 세 분 간 게 2022년도만 간 게 아닙니다, 의원님. 그 전에도 있었고요. 22년도에도 그게 많이 간 게 아닙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내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얘기는 꾸준히 있는 걸로 제가 듣긴 들었어요. 심의할 때도 이거 뭐 대표자가 가야 되는 거냐, 직원들이 가야지, 그런 얘기는 꾸준히 들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대에도 그래서 23년대는 그래서 더 줄였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대표자 가는 것을 하도 이제 직원들이 그런 불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실 또 대표자 입장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또 대표자들도 또 불만을 합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끝에 그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소문이 있다는 그분도 만약에 공개 경쟁 채용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그분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분도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오히려 그 역차별이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다 열어놓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선입견을 갖는 거는 좋지 않다고 좀 봅니다. 네. 간단하게 업무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긴 시간 인사청문회에 지치실 텐데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이번 올해 자료나 아니면 내년 예산되는 그 재단 직원분들 인건비를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고 받았는데요. 제가 잠시만요. 자료를 좀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기보다는 혹시 보고 받으시면서 지금 가장 우선해서 인건비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과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인건비 부분에서 제가 받은 가장 해결해야 될 급선무라는 인상을 가졌던 것은 우선 일반적인 지역문화재단이 아마 여기만 그런 게 아닐 텐데요. 인건비 수준이 이렇게 높지는 않구나 하는 인상을 첫 번째 받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근무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이
좀 지급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 현장에서 사실 제가 이제 사무처장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도 그런 공연 현장에서는 사실 스태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 52시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도 덜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지급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그런 기관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시간의 근무와 관련된 문제점이 그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수당이나 이제 직원들의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가 취임하게 되면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네.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만큼 네,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앞으로 이제 후보자님께서 대표가 되신다면 네, 대표님만을 믿고 일하게 될 한 가족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의 수당을 얘기했지만 구급 인건비 차후에 살펴봐 주시면은 네, 저희 생활임금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5%가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저희 최소한의 노동자로서의 기준이나 권리를 네, 가져가지 못하고 네,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팀장 직급 내부에서도 팀장이긴 하지만 급여의 차이나 복리후생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동일한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안 될 불합리함들 네, 그리고 최소한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우리 금천구의 문화기획자 지금 양성하신다고 내용에도 적혀져 있는데 재단이 사실 문화기획자가 성장되는 가장 큰 좋은 저는 경험이 될 수 있는 사회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문화예술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금천구의 문화예술이 발전되려면 저는 금천 문화재단의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이 앞서서 개선되어야지만 금천구의 문화 발전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 주셔서 저희 예산안이 이제 앞으로 심의가 될 텐데 의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충분히 조정 가능한 시간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꼭 살펴보시고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요한 직무기술서 내용들을 보면은 제 짧은 소견으로는 후보자님께서는 매력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금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의 단위가 작다 보니까 또 기획자로서 문화 기획자로서의 역할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금천구만의 매력적인 컨텐츠 하나만으로는 금천문화재단의 모든 문화 사업들을 대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기술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시는 자기소개서 등등에도 나와 있었던 저는 주민 참여의 부분들 그리고 문화 향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향유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하고요. 네, 주민의 참여를 넘어서서 주민 모두가 이제 창작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저는 문화재단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이나 지금 의원님들 질의안에서 나왔던 하모니 축제 관련해서도 혹시 내용을 살펴보신 것이 있으실까요? 어제 보고받은 이게 사업 개요 정도 그런 거 하고 뭐 축제 개최 시기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정도는 보고받았습니다. 예. 네, 그
하모니 축제에서도 이전과는 달랐던 제가 생각하기에 인상적인 부분은 주민분들이 직접 탈춤을 통해서 축제의 창작자가 되신 거거든요. 네. 보통 축제를 그냥 관람하시기만 하시는데 내가 축제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의 일부가 됐었던 점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호응도 굉장히 좋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경력들에서는 사실 그 업무의 특성상 저는 참여도나 창작자를 만들어나는 과정들이 이 안에 보여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금천구의 특성이나 앞으로 문화예술의 방향성을 생각하셨을 때는 창작의 기회가 넓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의원님 말씀 과정 중에 주민 참여 말씀하셨잖아요. 행사에서 한글박물관에 있을 때도 그런 사례를 제가 하나 만들긴 했습니다. 실제로 그 한글 축제 때 그 참여하는 국민들이 실제 자기가 몸으로 한글을 표현하는 직접 참여해서 그런 한글로 표현하는 그걸 팀을 구성해서 했거든요. 저희가 여러 참여팀을 사전에 받아서 그래서 한글로 자기가 글자를 만들어 보고 형상화하는 그런 참여 행사도 한 기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 경력이 있으신 만큼 아마 금천문화재단에서는 그런 그 주민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과정들이 저는 반드시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가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24년도에 올라온 예산안에서는 그 구민들이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이 좀 있는데 그 공간들의 인건비가 빠지면서 예산안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는 통으로 아예 삭감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 꼭 살피셔서 재단에서 직접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건지 어떤 방향성으로 재단을 이끌어 가실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의원님. 네.